다음에 7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11개 인코텀스 2020 규칙. 원칙적으로 이제 분류를 운송 방법에 따라 나눈다 그랬어요. 해상 내수로 전용 규칙과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올바른 사용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양괄호 1번부터 보시면 운송 방법에 따른 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코텀스 2010부터 운송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규칙으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분류 방법이 2020에서도 유지가 되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모든 운송 방법에 적용되는 규칙들 7가지, 그리고 해상 내수로 전용 규칙들 4가지 자꾸 그 괄호 안에 가려 보시고요. 내가 다 이렇게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지 자꾸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 DPU는 이전에 2010 규칙에서 DAT라는 규칙이 변경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설된 DPU 규칙 9, 옛날의 DAT 규칙이다. 이런 설명이 중간에 들어 있고요. 자, 이렇게 앞에서 EFCD의 구분 방법이 옛날의 구분 방법이 아직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봤었는데요. 사실 이게 더 접근하는 데 더 편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인코텀스 규칙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 운송 방법에 부적합한 인코텀스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2010부터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수단의 올바른 규칙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두었다. 자, 양괄호 2번 보시면 해상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들, 이걸 이제 해상 내수로 전용 규칙, 이걸 해상 운송 규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른바 해상 인코텀스 규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Maritime Incoterms Rules 이렇게도 부른다. Maritime 하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보면 모든 운송 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이런 규칙들. 요거는 조금 오해할 수가 있어요. 모든 운송 방법에 적용되는 규칙이니까 예를 들면 뭐 FCA라든가 뭐 DAP라든가 이런 규칙들이 해상 운송에는 사용될 수가 없느냐? 해상 운송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해상 운송에도 사용 가능하지만, 자, 다음과 같은 지점이 선상이나 선측이 아닌 경우에 사용되도록 보완됐다. 그러니까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선측, 배 바로 옆이거나 또는 본선상이 아닌 경우에 사용되도록 보완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해상 내수로 전용 규칙들을 컨테이너 운송에 사용하는 게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 대체 규칙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해상 내수로 전용 규칙이 아니면 선측 또는 본선적지에서 인도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는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운송 방법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인코텀스 규칙들은 해상 운송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인도의 지점이 선측 또는 본선상이 아닌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맞는 사용 방법이다라는 의미예요. 자, 계속 내용 보시면 이러한 인코텀스 7개의 규칙들 어디에서 인도가 일어나고 위험이 이전되는지는 뭐 규칙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뭐 C 규칙의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인데 매도인의 끝단에서 일어난다. 수출국에서 인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DAP D 규칙의 경우에는 목적지 수입국에서 이제 인도가 이루어진다. 그건 규칙마다 다르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양괄호 4번 보시면 인코텀스 규칙의 오용입니다. 인코텀스 규칙을 잘못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용, 잘못된 사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 인코텀스 규칙을 운송 방법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이런 오용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계약의 종류에 맞지 않는 규칙이 선택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륙에 어떤 지점을 지정하는 FOB 매매 계약, FOB 에어포트, FOB 웨어하우스 등은 옳지 않다.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FOB는 본선상에 적지 않을 때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 이전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FOB 인천공항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요, 실제로 실무에서 이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CIF도 마찬가지죠. CIF 뒤에다가 항구의 이름을 써야지 CIF 서울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서울까지 들어오는 배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실무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또한 매수인 국가의 내륙에 있는 어떤 지점까지 물품이 운송되도록 기대하는 경우에 어떤 해양 항구를 지정하는 CIF 매매 계약은 옳지 않다. 자, CIF 부산이라고 썼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장소가 서울이라고 한다면 이 CIF 부산은 적절한 인코텀스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경우에 공백 부분, 중복 부분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공백, 중복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 FOB 인천공항이에요. 인천공항이면 FOB 인천공항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뭘 의도했는지는 알겠는데 인천공항에 배가 들어올 리는 없으니까요. 인천공항에 가서 물품을 인도했다 하더라도 정확한 인도 지점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그레이 에이리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공백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중복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불일치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코텀스 규칙의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사항, 두 가지의 특징적인 사항이 뭐가 있냐면 인도 항구, 인도 장소 또는 인도 지점이라는 사항. 아무튼 인도가 일어나는 지점과 그다음에 위험이 이전되는 장소가 원칙적으로는 동일하죠. 인도가 이루어지면 위험이 이전되니까 서로 상호 간의 거울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위험이 이전된다라는 사항을 사람들이 이용자들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규칙들을 선택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잘못 사용하게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가격 지표로서 인코텀스 규칙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엑소스 가격, FOB 가격, DAP 가격이라고 하듯이 프라이스 인디케이터 가격 지표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인코텀스 규칙의 머리 글자들은 가격 산정에 사용되는 편리한 약어들이다. 우리가 그래서 가격 조건을 얘기할 때 가격 조건은 보통 인코텀스 규칙을 정해서 그 인코텀스 규칙에 따라서 가격 조건이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형거래 조건 중에 효용 중에 하나가 이 가격의 조건, 가격 지표로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FOB 가격이라고 하는 건 이 가격 조건을 얘기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인코텀스 조건들이 오로지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코텀스 규칙의 효용 중에 하나일 뿐이지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인코텀스 규칙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나 인코텀스 규칙은 전적인 가격 지표가 아니고 주요한 가격 지표도 아니다. 자, 요거는 영어로 된 원문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exclusively 전적으로 전용이다라는 뜻이에요. exclusively 오로지 그것만을 이용해서 가격을 표시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primarily 1차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가격을 표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격을 표시하는 그런 효용은 부수적인 효용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면 잘못해서 사용하는 FOB 인천공항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내용 계속 보시면 인코텀스 규칙은 일반적인 의무들의 목록이고 위험이 어디서 이전되는지, 인도지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게 가장 어떤 일반적인 효용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가격 지표로서 사용되긴 하지만 전적인 가격 지표는 아니라는 거예요.